입니다. 제가 역학 돌림 평행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3개로 올린다 그랬는데 2개만 올려져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3탄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2016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그 재밌는 문제 해법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할게요. 1탄, 2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돌림힘의 평형을 푸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돌림힘의 평형 문제를 푸는 해법이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뭐 하냐면, 일단은 그 상황을, 그 형태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간단하게 표현하라. 단순화시켜라. 뭐 이래 했었죠. 그래서 주로 막대 문제가 나오면 막대를 중심으로 뭐만 표시하냐? 힘. 거기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위치, 즉 거리를 구하라. 그래서 막대, 뭐 힘 표시, 그 다음에 거리 표시, 뭐 이런 것만 좀 하라 그랬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리면 거기에 문두에서나 문제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문임을 반드시 표시하라고 했었어요. 대표적인 수문임이 뭐냐면 일단 막대의 막대 무게죠. 막대 무게는 어디다 표시하라 그랬죠? 그 막대의 무게 중심에 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침점이 있는 경우, 문제에서 받침점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점에 받쳐주는 힘, 항력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이나 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실의 장력. 이게 굳이 그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힘과 근데 조금 팁이 있는데, 거리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죠. 각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뭐 미터 단위니 센티미터 단위 요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 그냥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게 0.8이고 0.4고 뭐 0.2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8, 4, 2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거리의 비가 중요하지 실제 이게 몇 미터고 몇 센치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문임 표시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막대 하나마다 식이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힘의 평형에 대한 식, 알짜 힘의 평형. 요 식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림 힘에 관한 식, 돌림 힘의 평형에 관한 식, 이렇게 2개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럼 돌림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축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축을 어디에다가 잡느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섭죠? 근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즉, 가장 그 효율적인 지점에다가 축을 잡으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국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리 잘하시려면. 축을 주로 어디에다 잡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받침점이 있는 지점. 받침점이 있는 지점에다 보통 축을 잡죠. 그러나 실의 장력 문제 같은 경우에 나올 때는 보통 어디냐면 실의 장력이 맨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왼쪽 끝이나 항상 뭐 중간이나 하여튼 이 사이에다가 축을 잡기보다는 왼쪽 끝이나 또는 오른쪽 끝에 잡으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받침점 왼쪽 오른쪽 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축을 잡았다.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축을 잡았다. 여기를 축을 잡았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힘 하나가 팔 길이가 없어지니까 서구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좀 문제가 풀이하는데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3개의 그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대로 기출된
그 학력평가나 사설 모의고사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그런 모든 평가 문항들의 유형은 돌림의 평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한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두 개의 막대가 존재하는, 두 개의 막대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예, 막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문제. 뭐 이렇게요. 예, 뭐 이렇게 있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두 개 막대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요거 아마 1탄이었나 2탄에서 아마 해결해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받침점 두 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받침점이 어때요? 두 개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어떠냐면 요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를 들면 요렇게 등장을 해서 어때요? 요렇게 들리는 경우하고 요렇게 들리는 경우를 따져라. 뭐 이런 경우 이런 유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또 예전에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참 재밌게 이번에 10월 학력평가에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받치는 힘이 F1이고 이쪽에서 받쳐주는 받침점이 받쳐주는 힘이 F2라 하면 어떻게 지금 고려하면 되죠? 여기에서 요렇게 들리는 경우일 때 그때는 어때요? F1이 0인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게 요렇게 들리는 경우는 어떻게? 예, 이때는 F2가 0인 경우.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제 뭐 문제를 푼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였냐면 2015 수능 문제가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이건 사설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돌림힘 문제에 좀 다른 영역의 개념들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 부력이라든가 또는 뭘까요? 뭐 연력학, 그 기체 팽창, 연력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합체가 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7분이 지났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여러분 복습 삼아서 좀 문제를 하나 간단한 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해보시죠. 오래간만에 보시죠. 자, 2014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요.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10kg짜리가 있고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이어그램을 좀 그린데 그냥 여기 그림에다가 그리셔도 되고 너무 복잡하면 여기다 따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어떤 걸 중심으로? 막대 두 개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 막대 하나를 중심으로. 식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알짜 힘의 평형, 두 번째는 뭐요? 돌림 힘의 평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또 어떤 거요? 요거 막대 하나가 또 있죠. 예, B라는 막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뭐예요? 원칙상으로는 알짜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 이렇게 이 네 개씩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잠깐만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위에 거부터 할까요? 아래 거부터 할까요? 위에 거부터 먼저 하시죠. 위에 거. 자, 간단하게 표시할까요? 여기에 요 막대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10kg. 예. 아래로 어때요? 100. 힘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요게 이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수모님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거? 이 나무판의 두께를 나무판의 무게를 이제 무시하지 않아야 되니까 무시하지 못하니까 무게 중심 어디? 막대 무게 중심에다가 뭘 표시한다? 예, 이 막대의 무게를 표시합니다. 10kg에서 100이라고 표시하죠. 그 다음에 또 수모님이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철수가 위로 받쳐주는 힘.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F철이라고 하든가 F1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영희가 또 위로 받쳐주는 힘. 이게 있습니다. 이걸 F2라고 하죠. 자, 수모님들 다 찾아내셨나요? 그쵸? 받침점의 힘, 그 다음에 막대 무게중심, 그 다음에 이 콩행 이거는 원래 나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얼마? 전체 길이는 5.
미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x. 됐죠? 잠깐만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알짜 힘이 0. 어때? 요거를 중심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같으니까 F1 플러스 F2는 얼마요? 200씩 하나 세워졌죠? 문자 너무 많다고 겁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을 이제 식 세워줘야 되는데, 축을 잡아야 되죠? 어디로 잡을까요? 가운데로 잡으셔도 하진데, 어디로? 이렇게 받침점 있고, 그러면 보통은 어디다? 왼쪽 끝. 여기다가 잡아요. 어디에다가 축을 잡아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편한 곳에다가 잡으시라. 저는 왜 여기다 잡았냐면, 왼쪽 끝이 제일 만만하다 그랬죠? 오른쪽 끝이나.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축을 잡으면 F1은 돌림힘에서 빠져버려요. 소구가 되기 때문에. 팔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돌림을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돌려주는 힘과 이렇게 돌려주는 두 개의 힘의 합이 같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5 곱하기 F2.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거는 아랫방향으로 돌려주는 힘. 요거 얼마? 2.5 곱하기 100. 2.5 곱하기 100 플러스 이거 얼마? x 곱하기 100 x 곱하기 100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식은 두 개. 걱정하지 마세요. 식 하나 더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세우면 되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전체 길이가 안 나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밑에 보시죠. 밑에. 자, B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나오는데, 아무튼 자, 수문임 표시. 어디? 여기 중심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B의 무게. B의 무게는 안 나와 있네요? 요게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B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누르는, 영희가 아래로 누르는 힘은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F2의 반작용인데, F2만큼 누를 뿐 아니고, 플러스에서 얼마만큼 더 누려요? 영희의 무게가 더 플러스 돼서 눌러집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F1으로 누르는 힘과 함께 반작용으로 플러스 뭐요? 철수가 누르는 무게. 막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지 않? 천만의 말씀 걱정. 아무 소용 없어요. 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F1 요거 이 받쳐주는 힘만큼 얘가 아래로 누르는 힘 플러스 철수의 무게만 고려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따져주시면 요게 지금 돌림의 평형. 여기 축을 어디로? 중심으로 놓으면 이제 더 이상 B의 이 막대의 무게는 고려할 필요 없죠. 여기 중심으로 놓으면 어때요? 자, 2 곱하기 F1 플러스 700. 이거는 3 곱하기 F2 플러스 500. 이거죠. 그래서 식 3개 세워졌죠? 그리고 미지수 3개. 그래서 뭘요?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소 2개짜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을 같이 좀 보시죠. 이겁니다. 2015 수능이네요. 여기 처음에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은 직육면체 막대가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2M, 4M, M, D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책상면 위에 고정되어 있네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X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게 실제로 어떤 물리적 상황이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신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 물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의 취지와 목적을 잘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의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막대가 이렇게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점점 이쪽 무게가 더 커지니까 평형이 깨지기 이게 이 A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평형이 깨지는 거는 어떻게 깨져요? 예, 요렇게 들리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 물체가 하나가 예를 들면 요게 지금 A 물체가 있어서 얘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어때요? 이게 탁 이렇게 들리는 순간이 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거꾸로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오면은 오른쪽 쪽에 이제 걸리는 무게가 더 커지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턱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요런 물리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렇다면 x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x가 그러니까 a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얘가 어떻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 축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축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여기로 잡아야 돼요. 여기를 축으로 요게 돌려지는 상황이 바로 평형이 깨지는 상황이니까. 이 참 좋은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축이에요. 요 놈은 뭐 두께가 있으니까 아래로 어떻게? 4mg가 이제 걸리겠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예, 2분의 t가 되겠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얘가 x만큼 움직여서 이제 뭐 어느 순간에 이거 움직였을 때 이제 이게 탁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위치를 여기라고 한다면 요게 2mg가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어떻게?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나? 저는 이런 계산이 잘 못해가지고 전체 ED에서 뭘 빼요? x 플러스 2분의 d를 빼면 저는 이런 거 참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틀려도 x 플러스 2분의 d 반만큼 이렇게 빼면 이 얼마야? 2는 3d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3d 마이너스 x만큼의 거리.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 C의 무게. 이 무게중심에다가 표시하고 mg. 여기 얼마? 여기까지가. 요것도 2분의 d인가요? 예, 2분의 d.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돌림 힘의 평형만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돌려주는 힘. 2분의 d 곱하기 4mg. 이거는 요렇게 어떻게? 2분의 3d 마이너스 x 곱하기 2mg.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분의 d 곱하기 mg. 요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이제 뭐가 나온다? x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약간 응용이 된 게 뭐냐면 바로 2016 수능인데요. 요거는 이 식을 두 번 풀어야 돼요. 요렇게 축이 됐을 때 하고 요렇게 축이 됐을 때 하고 여기가 축으로 돼서 이렇게 들릴 때 하고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푸는 아주 나쁜 문제죠.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 예. 좀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그리고 동영상을 좀 계속 보시면서 다른 문제들 연습하시면 충분히 돌림의 문제 여러분들한테 만만한 문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동영상 2016 10월 학력평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